현미숙 대표를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두 가지 도전이 이 발표 앞에 있었었는데요. 한 가지 도전은 제가 블루여서 굉장히 샤이하다는 그 장애를 극복하느라 좀 힘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좋은 내용을 15분 안에 어떻게 내가 발표할 수 있을까. 이게 두 번째 도전이었는데, 제 역량 중에 하나가 1.5배속까지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서 오늘 좀 말을 좀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굉장히 여러 분야의 내용들을 좀 리뷰를 하셨다면 저는 좀 케이스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하우코칭의 대표이고요. 코칭 기반한 HRD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버크만을 활용해서 어떻게 코칭을 적용을 하게 됐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리더십 정의 다 아시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의가 많이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정의가 이겁니다. 리더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본인이 일하지 일을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것, 이게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기업의 많은 임원들이 굉장히 많은 도전에 처해 있습니다. 굉장히 단기 성과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요. 동시에 단기 성과 낼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을 육성해가면서 성과를 내라. 그래야 지속 가능하다. 이런 두 가지 미션을 갖는데 이것이 굉장히 이중 메시지로 들려지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어쨌든 리더들은 성과도 내야 되고, 그리고 구성원을 통해서 그 성과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제 이걸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코칭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임원 코칭을 어떻게 버크만을 통해서 이분이 이런 팀빌딩이나 본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셨는지, 또 이제 어떤 기업에서 구성원들에 대한 육성 부분에서 버크만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대기업의 리더들의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내가 굉장히 구성원들에 대해서 내가 여러 가지를 주장을 하는데 구성원들은 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 왜 이들은 안 일하지? 왜 나처럼 고민하지 않지? 왜 나처럼 열정이 없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일단 내 자신이 어떤 역량과 능력이 있는지, 언제 동기부여가 되고 언제 좀 실망하고 어려운지, 그리고 내가 구성원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는데 일정한 패턴으로 내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신다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리더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이라던가 이 사람이 지향하는 바는 그 조직의 굉장히 중요한 지향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전무가 어떤 회의석상에서 계속 뭔가를 동일한 걸 요구를 해요. 이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빨리 알아들어서 그 방향으로 일을 처리가 된다면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에서 코스트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사랑받을 거고요. 굉장히 온라인이 될 겁니다. 근데 리더가 내가 뭘 요구하는지도 모르고 받는 사람들은 저분이 오늘도 화가 나셨구나 정도밖에 이해를 못하게 할 때는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에 코스트가 많이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죠. 또 하나 이분이 갖고 있는 이 역량, 우리 조직은 이런 쪽을 지향해 라고 얘기하는 이런 능력들이 잘 전수가 된다면 그분이 조직에 남길 수 있는 그거는 굉장한 큰 유산, 정신적인 유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기회를 잘 선순환으로 활용하시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키워라라는 이것에 대한 요구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갖고 계시죠. 한 사례를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역시 이분 이제 굉장히 잘 나가는 대기업의 전무님이시고요. 아마 부사장으로 승진하는데 별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이분을 만났을 때 굉장히 주도적이고요. 사실은 그 조직 자체가 굉장히 주도적일 수 없는 조직이었고요. 약간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조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도성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조직으로 포지셔닝을 해놓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시고요. 굉장히 인사이트와 직관이 굉장히 강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목표를 어떻게 조직에 세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시스템으로 정착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고민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그 고민들의 몇 가지가 이제 코칭 목표로 도출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실장이니까 이제 상무들이겠죠? 상무 5명이 있는데 이들은 너무 안일해. 고민 안 해. 이들은 회의 시간에 내가 몇 가지를 주면 딸랑 그것만 가져다가 실천을 해. 이런 조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이 친구들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중에 몇 명을 일단 2명은 연말에 잘라야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코치님 혹시 이 5명과 내가 같이 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그 노하우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임원은 육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내가 언제 상무를 육성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버크만 검사를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또 하나 이분이 이제 회의 시간에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시는지를 이제 관찰을 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버크만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의 메시지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지만 이분이 어떤 식의 패턴을 가지고 대화하시는지가 너무너무 빤히 보인다는 거죠. 그죠? 이분이 회의 시간에 하는 질문이 이거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이걸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목표를 이렇게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그 새롭게 한 거를 전사적으로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어떻게 안착할 수 있을까? 예, 이 질문이셨어요. 예. 근데 이 질문에 많은 그 5명의 실장들은 굉장히 오늘도 또 시작이시구나. 왜 매일매일 혁신 얘기만 하시지? 이런 이제 고통과 이 갈등 속에 이제 회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예. 그 회의 시간을 제가 참석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실장들이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아무 말 않고 들으세요. 본인은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나는 경청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실장님들이 많이 떨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다 경청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렇게 합시다. 자 A, B, C, D를 이렇게 해서 이런 프레임으로 합시다. 알았죠? 끝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실장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아이디어가 다 무용지물이고요. 당신들이 아이디어 한 거는 너무 국소적이고 너무 아니라고 지금 현장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단순히 반복하려고 하는 거지 고민을 안 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실장들 표정들을 봐도 오늘은 일단 지나갔다. 나도 일부분을 기회했고 어차피 우리가 얘기해도 전무님이 본인이 프레임을 짤 건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해. 이런 약간의 그 네거티브한 상호작용의 패턴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버크만에 대한 설명을 다 해드렸고 실장 5명에 대해서 이제 버크만을 실시를 하시죠. 이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해보고 이분이 정 아니면 잘 자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그리고 질문보다는 지시가 굉장히 많으셨고요. 지시는 굉장히 명료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검사를 여러 가지 했는데 버크만의 여러 가지 정보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강점을 보는 거거든요. 평상시에 행동을 보는데 스트레스 없는 상황에서 평상시에 그 행동이 살아남았다는 건 그 사람이 먹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점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리더의 그 자리가 지금 여기에 있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고요. 지금 동그라미 점선으로 나와 있는 이분이 리더가 이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버크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리더의 이거죠. 이 리더는 굉장히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까 그렇게 성과를 내시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과거의 데이터,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사람이고요.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건 과거의 데이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난립하는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시스템으로 갖출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쟤는 맨날 과거만 부여잡고 있어. 얘는 너무 창의적이지 않아. 얘 잘라야 돼. 얘는 너무 고민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예. 또 다른 임원들 여기 볼까요? 레드는 굉장히 실행력이 높고요. 단기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결과를 명확하게 정해서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볼 때는 쟤네는 정말 무식해. 현장에서 뭘 해야 되는지 이게 미션만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생각을 안 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예. 여기 얘는 말만 해. 저게 회의 시간에 뭔가 얘기할 때는 뭔가 화목하게 뭔가 말을 하는데 쟤는 실행력이 떨어져. 얘는 좀 괜찮은데 얘는 말하면서 뭔가 아이디어를 좀 찾긴 하는데 좀 느려. 그래서 난 마음에 들지 않아. 정말 얘네들을 끌고 가야 돼? 이런 고민을 이제 갖게 되신 거죠. 그죠?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강점이 어떻게 다른 강점이 있는지. 예를 들면 전무님이 아이디어를 내신 거를 시스템으로 만약에 구축한다면 누가 가장 적격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상무역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 현장에 이것이 워킹되도록 조각을 내서 워킹되도록 하는 탁월한 그 능력을 가진 두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그렇긴 하죠. 예, 생각은 없는 것 같지만 아무튼 실행은 잘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일하는 방식을 봤어요. 지금 저거는 이제 평상시에 드러나는 본인의 강점이라고 하면 일하는 방식이 이 앞에 이제 전부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가 짧다는 건
굉장히 그 다음으로 스피드하게 넘어가는 시간상에 머무르는 시간이 좀 작다라고 저는 이제 배웠거든요. 여기 보면 바가 굉장히 짧고요. 처음에는 블루예요.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고요. 그걸 어떻게 시스템으로 앉힐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버크만 검사를 하면 이분이 회의 시간에 또는 문제 어떤 태스크를 해결할 때 어떤 식의 멘트를 하실지가 그냥 이렇게 보이실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고 있는데, 자, 이분이 얘기할 때 이 상무는 어떨까요? 자,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지? 라고 했을 때 이분이 미쳐버리겠죠, 이분한테. 예. 그리고 과거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이분이 실행하도록 한다 그러면 굉장히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너무 점프하지 않으면서 과거 데이터에서 한 곳씩 진보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리더이시겠죠. 그죠? 예. 두 사람만 보면 괜찮은데요. 전체를 바라보면 이렇게 봤죠. 그죠? 여기 전무님 계시고요.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분이 이분이세요. 본인하고 같은 색깔이죠. 맨 처음에 블루, 그 다음에 옐로우를 사용하는 분인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대요. 그래서 전문인과 동일한 스피드로 하게 될 때의 강점은 뭐고 단점은 뭡니까? 했더니 네,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되겠네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 더 실행력이 강합니까? 누가 실행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무들 다 모아놓고 6분을 모아놓고 팀빌딩 워크숍을 했는데 이 전무뿐만 아니라 상무들이 얼굴이 되게 환해졌어요. 제가 상무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문이 뭘 새롭게 할까? 이걸 어떻게 시스템으로 갖출까? 맨날 그 두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괴로우시죠? 그랬더니 상무들이 막 너무 공감이 되니까 뭐 그런 건 아닌데 하면서 이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버크만에서 이것을 조직 지향점이라고 얘기하냐면 상무님이 이것을 계속 요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이 조직이 얼마나 큰 혁신과 실행력을 갖출 수 있겠냐. 그래서 이분이 왜 또 늘 그래가 아니라 이분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지원하고 함께 나갈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우리 팀이 굉장히 잘 모인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환상적인 그룹입니다. 환상적인 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욕구가 있잖아요. 저 이렇게 대해주세요 라는 그런 욕구도 이제 전무님하고 이렇게 이후에 1대1 세션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각 상무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아셨고요. 뭔가 실행하는 데 있어서 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만이 우리가 온라인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아레나는 있구나를 보시면서 그걸 이제 활용하게 되셨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크만이 주는 혜택은 아까 리더들이 갖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은 부분에서 해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는 버크만 말고 다른 검사들도 사용하지만 버크만이 굉장히 세밀한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밑단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보와 패턴을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을 위해서 정확히 이해하고요. 그 전무님은 본인이 천재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재가 자꾸 평범한 사람한테 요구하지 말고 도와주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고요. 본인을 컨트롤하게 되셨고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됐고요. 굉장히 긍정성으로 팀빌딩이 가능해졌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짧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제 회사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조직 문화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코칭에 아마 먹힌다는 이 회사가 유일한 회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좋은 회사 필요한 역량 6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5가지는 이 앞에 있는 한 가지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맨 앞에 있는 역량이 뭐냐면 피플 센트릭입니다. 구성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을 가지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기대는 많으시지만 진정한 관심 아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리더들이 막 저렇게 머리를 싸매는 거예요. 도대체 진정한 관심을 갖는다는 게 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회사에서 정의하기를 자, 진정한 관심이라는 건 이런 거야. 그가 어떤 부분에서 동기부여가 되고 그가 잘하는 건 뭐고 잘 못하는 건 뭔지 그리고 성과를 얘기해서 그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또 그가 처한 어려움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진정한 관심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팀장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성과 내기도 바빠 죽겠는데 17명을 뭘 동기부여 되는 게 뭔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어려움 처한 거 이런 걸 내가 다 어떻게 알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관심을 잘 케어하실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저희가 이제 5일짜리를 개발했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버크만 검사입니다. 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사례를 생각해 보죠.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있는데 영어 수학을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사회가 문제예요. 근데 얘는 어디 학원에 가서 배우는 걸 정말 싫어한다는 거죠.
혼자서 인터넷 강의로 공부를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야, 요번에 좀 학원에 가 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절대 싫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는 성격이 완전히 반대여가지고요. 무슨 학원을 친구 만나러 가는 아이처럼, 그리고 사람만 보면 자꾸 비비려고 그러고 막 이런 애예요. 얘는 너무 독립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야, 너 학원 이제 그만 다니고 한 과목 정도는 인터넷 강의를 들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죽어도 싫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똑같은 문제죠. 사회 과목이라는 것을 디벨롭을 해야 되는데 이들에게 진정한 관심이 있다면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진정한 관심, 아까 이제 5가지인데 이것이 잘 되려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 수집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개입을 했을 때 훨씬 더 적합한 개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게 지금 버크만하고 이 회사에서 얘기하는 역량이 버크만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너무 설명이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팀장들을 이제 5일 뭐 여러 가지 교육이 섞여지긴 했지만 구성원을 5가지로 어떻게 버크만 검사를 물론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지를 배우면서 이분이 팀에 대한 구성원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이제 인식하게 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버크만은 우리가 아는 게 힘이라고요. 사람들의 변화라는 건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될 때, 더 깊이 알게 될 때 변화의 에너지가 생길 거고요. 그런 본인을 알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